반갑습니다. 이투스 가족 여러분들. 저는 이투스에서 역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 영역의 훈이원릭 김지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릴 내용은 얼마 전에 치렀던 모의고사죠. 2019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나올 2019학년도 수능은 어떻게 예측이 될지 경향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가량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30분에서 40분 정도는 완벽하게 이런 건 아닐 겁니다. 해석하고 그냥 독해하고 내용 정리하는, 단순하게 그냥 읽고 정리하는, 내 틀에 끼워 맞춰서 하는 그 행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펜 들고 연필 들고 샤프 들고 실전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 실전적 도구들을 하나씩 다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감상하듯이 보지 마시고 하나씩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그 19학년도 6월 모평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1, 2년 기출문제를 다 보니까 여러 번 분석을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경향 딱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쵸? 여기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나와 있는 수능 영어 영역의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전과 좀 다르게 읽었을 때 내가 알만한 소재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뭔가 낯설어. 화제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키워드를요. 그랬을 때 키워드 자체가 요즘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나 더, 그리고 낯설기까지예요. 같은 말이죠. 추상적이고 낯설기까지 하다. 그쵸?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화제가 잘 안 잡히면 당연히 독해가 안 되지. 그쵸? 그래서 화제가 많이 낯설기 때문에 이미 벌써 벙쪄버리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지문을 구성하는 문장의 그 구성 비율은 어떠냐라고 분석을 조금 해봤더니, 문장의 구성 비율을 분석을 좀 해보니 요즘엔 읽었을 때 바바바바박 쉽게 잡히는 그런 문장은 잘 나오지 않고 약간 추상적인 문장 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문장이라 함은 내가 읽었을 때 잘 머릿속에 안 붙는 거, 그런 거를 추상적인 문장이라 그래요. 되셨습니까? 두 번째, 구체적 문장. 방금 말씀드렸죠. 읽었을 때 쉽게 잡힐 수 있는 문장이라 함은요, 내가 읽었을 때 별로 뇌 프로세스 거치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파바박 꽂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예를 들어볼까? 소미는 장미꽃 같다 하면 뭔 소리야? 소미가 예쁘단 얘기죠. 그쵸? 단순하게 소미 얼굴은 빨갛고 몸은 초록색이고 가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듣자마자 아, 소미 예쁘구나 해서 우리가 별 그냥 머리에 프로세스 없이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줄었어. 그래서 우리가 읽자마자 답을 고르고 주제를 잡기가 쉽지 않아져 버렸습니다.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주제를 잡긴 잡았는데 그 주제를 갖고 이제 오케이, 정답인 선택지로 한번 가봐야겠다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정답 선택지를 고르러 가는데 문제는 고를 수가 없어요. 요게 많이 힘들어졌죠. 그쵸? 주제를 잡았어. 어떻게든 내가 간단하게 적어서 주제를 잡았는데 그거를 정답 선택지로 고를 때 내가 골라야 할 5개 선택지에 내가 지금 잡았던 주제가 없다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3가지 특징이라 해놓고 보시니까 다 문제제기죠. 그쵸? 그럼 제 역할이 뭡니까? 이 문제제기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루트 제시해드리면 되겠네. 그쵸? 오늘 30분 강좌 대충 내용 정리하지 마시고 이 해결법 정확하게 전달을 드릴 테니 하나하나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셔서요, 제가 이제는 독해에 대한 틀을 조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과연 독해란 무엇인가? 자, 독해 또한 특징을 제가 3가지 정도 잡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글은 항상 뭘 가지냐면 일관성을 지닌다. 들어보셨지? 필자는 글에서 주장을 몇 개 한대? 딱 하나 하죠. 그쵸? 글은 일관성을 지닌다 라고 해서 일관성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자, 이 얘기예요. 첫 번째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필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 한 맥락이었던 거야. 그럼 역접을 하든 뭐 추가를 하든 어떻게 되든 전 어떡하죠? 그런 거 상관없이 얘가 진짜 쓰고 싶었던 그 표현은 딱 하나였던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첫 문장을 읽었는데 잘 안 잡히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일관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쉽게 분명히 나중에는 결국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글을 읽으세요. 아셨죠?
그냥 손가락을 놓지 마시고 펜 놓지 마시고 일관성 지닐 거니까 결국은 답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두 번째,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으로 제가 네이밍을 뭐라고 붙이냐면 필터링이라고 붙입니다. 필터링의 능력이 필요해졌다. 지금 제가 필터링의 능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터링이 뭡니까? 읽었을 때 분명히 내가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이 있을 뿐더러, 다시 쉽게 읽을 수 있는 문장뿐 아니라 쉽게 안 읽히는 문장이 훨씬 더 많다 그랬잖아. 아까 문장 구성비율 따졌을 때. 그쵸?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 잡고 있을 거야? 안 되는 거 잡고 있으면은 당연해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수험생활 동안 예를 들어서 12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N수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 수능 전까지 구문에 대한 디테일, 정확성에 대해서는 연습을 하고 우리가 의미 중심으로 독해를 하는 연습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막상 상상을 해봐. 시험장에 딱 들어갔어. 펜 들었어. 첫 문장 읽었는데 내 머릿속에 스치지가 않아. 아무것도 꽂히지가 않아. 그럴 때 어떡할 거야? 그거 읽고 있을 거야? 안 되는 거 어떡해? 그쵸? 그럼 거기서 읽고 있다가 계속 끝까지 답이 안 나와. 근데 뭔가 자꾸 눈에서 뭐가 흘러. 눈물이 흐르네. 엄마한테 뭐라 그래? 엄마 한 번 더 할게. 안 돼. 올해 끝내자. 한 번만 합시다. 알겠죠? 자, 재수생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요번에 끝내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야. 알겠죠? 또 굳이 뭘 이걸 해. 그쵸? 안 되는 건 넘어가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필터링은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필터링 하다가 저는 첫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 다 필터링 했는데 남는 문장이 없어요. 그럼 어떡하? 이것도 위기가 오는 거죠. 그쵸? 답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문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거를 제가 스텝 4단계, 제 강좌 스텝 4단계에서 독해에 대해서 그 설명을 좀 드리는데, 궁금하시면 그때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자, 우리가 그럼 이제 글을 읽을 때 세 번째 단계인데요. 정확성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정확성. 독해 기본이죠. 다 건너뛰면 남는 게 뭐가 있어? 야매지 진짜. 그치? 그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명사 다음에 뒤에 후치 수식. 수식을 길게 뽑는 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수동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내 머릿속에 의미가 중심적으로 붙는지. 한 번 더. 분사구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깔끔하게 내 머릿속에 쉽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처럼 번역을 할 수 있는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독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표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동안은 정확성도 그렇고요. 필터링 연습, 생각하는 연습, 그리고 구조 잡는 일관성 연습 또한 이 세 가지는 꾸준하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쟁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독해는 제가 이렇게 세 가지 틀을 적었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사항적으로는 안 달아주시나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스텝 4단계 수능작전 독해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파트 중 하나죠. 제목입니다. 제가 제목 파트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고, 요 지문은, 요 유형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대체적으로 내가 만약에 주제를 잡았어. 주제를 잡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정답인 선택지 있죠. 자, 주제에서 이제 정답의 선택지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주제에서 정답의 선택지로 갈 때 뭐가 안 되냐면 얘는 1대1 대응이 안 돼요. 1대1 대응이 안 된다. 잘 적어두십시오. 선생님, 1대1 대응이 뭔가요? 저는 수학을 하지 않아요. 미안해요. 1대1 대응이라는 거는 거기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그 자체만으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여기 지금 내가 안에 숨겨놓은 그 내용을 껍데기를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이해되시니?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이 안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알겠죠? 자, 소미는 장미꽃같이 생겼다. 1번 문장. 소미는 우리 반에서 그냥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고 외모적으로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두 문장 무슨 말이야? 다 같은 맥락이지, 그치? 껍데기 바꿔버린다니까? 내가 글을 읽은 다음에 소미는 장미꽃 같다라고 잡았는데 선택지에서는 소미는 우리 반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은 아이다 라고 서술이 돼 있어. 답을 못 골라. 근데 지금 제가 든 예시는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예시를 들었겠죠. 하지만 우리 수능 지문 풀 때는 방금 말씀드린 후자의 문장 같은 경우는 어렵게 꼬아버린다고. 소미, 과연 그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괜찮은 아이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니까. 알아듣겠어 그럼? 못 알아듣지. 1대1 등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글 특징 자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해요. 기존의 어떤 화제에다가, 기존의 일에다가 뭘 더하시냐면은 새로운 소재를 더해요. 기존 일에다가 새로운 소재를 더한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새로운 일이라는 이 표현에 꼭 집중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키워드를 다룬다면 예전의 주제나 요지, 이전의 기출문제들 보시면 지구온난화 생겨났어. 그럼 지구온난화 어떻게 해야 돼? 극복해야겠지, 그치? 근데 요새는 어떠냐면 지구온난화가 생겨났어. 그래, 지구온난화가 요즘에 점점 심각해지는구나. 요게 끝이야. 그래, 다시 말해서 기존의 일에서 새로운 일로 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루트, 과연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꼭 아셔야 돼요. 파악을 못 하시면은 그냥 대강 읽다가 때려 맞추는 그런 문항풀이밖에 안 될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시면 답이 없고. 자, 그럼 똑같아요. 지금 글의 특징, 그리고 답을 고르는 그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조금 더 빠를 것입니까? 라고 다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요거 하나 적겠습니다. 자, 역선택지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이해하는 내용이 아니라 인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역선택지, 오케이? 역선택지를 선택하자. 이게 뭔 말인가요?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는 역선택지라는 이 표현이요, 바로 이거예요. 자, 답이 되는 걸 고르는 것도 좋아, 그치? 근데 문제는 주제를 잡았을 때 정답의 선택지를 바로 고를 수가 없다니까? 그쵸?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객관식이며 오지선다형이야. 그럼 5개에서 몇 개를 자르면 돼? 4개를 자르면 되겠지, 그치? 말이 쉽지? 근데 넌 글을 읽을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쵸? 키워드 잡고 주제를 잡아서 대강 글을 읽었는데 그 글에 맞춰서 뭘 찾아주시면 되냐면 여기다 적겠습니다. 정답이 아닌 뭐를? 선택지를 걸러내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정답이 아닌 선택지를 걸러내기다 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아닌 선택지는 어떻게 걸러내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모든 일은 다 매뉴얼이 존재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수험 과목,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영어 영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요거에 대한 기준을 2가지를 잡아드릴게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역선택지 이 작업할 때 기준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선택지 5개 중에서 키워드와 관련이 없는 그런 선택지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선택지들은 제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금방 할 수 있겠지, 그치? 지구온난화가 키워드라고 해보자. 근데 5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지구온난화와 완벽하게 생뚱맞은 정말 어이없는 선택지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거야. 그럼 그거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5개에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죠. 2번째, 우리가 키워드를 잡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주제도 반드시 잡지 않을까? 그래서 그 키워드가 좋다, 나쁘다, 어떻다 라고 표현이 분명히 되겠죠. 우리가 머릿속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럼 그거 맞춰서 역선택지인 거 아닌 거 잘라주시면 돼요. 아셨죠? 요거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고 지문을 통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요새 경향은 어떻고, 그 다음 독해는 어떻고, 그 다음 제목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를 통해서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 같이 지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정리해드린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대강 보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예쁜 쓰레기 만들지 마시고 꼭 다시 한번 써보고 다시 한번 입으로 불러보고 하셨으면 좋겠어. 되셨지? 알겠죠? 자, 23번 문항입니다. 201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올해 나왔던 23번 제목 문항인데 오답률 보시면 지금 56%예요. 전체 수강생의 절반 이상이 이 문항을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쉽지 않았다라는 거 맞거든요. 그쵸? 요즘 추세 자체도 그렇고 주제, 주장, 요지는 원래 다 맞고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요새 학생들이 쉽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항 푸실 때 빠르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선택지를 통해서 중첩되는 단어 하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5개 보니까 3초 정도면 잡지 않을까? 뭐가 나와 있어? 과학에 대한 얘기죠. 그쵸? 아, 그냥 과학이구나. 그렇군 하고 넘어가시면 돼. 되셨지? 자, 가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according to 동그라미. 무엇에 따르면이래. 이거 왜 쓴 걸까? 알고 계시죠? 단순하게 무엇에 따르면이 아니라 인용을 했다라는 건 내 주장의 어떤 신빙성을 다루겠다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네가 백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누가 데려왔어? 오케이. 자, according to individualist form of lecturing about science. 자,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여기 지금 내가 더부터
여기까지 가로칠게. 여러분들 이거 읽고 바로 머릿속에 붙어? 개인주의자적 형태에 따르면이래. 그게 어떤 거냐면 수사학적인 거래요. 뭐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수사학 알아? 아는 친구 있겠지? 근데 대단한 거야. 수사학 말 되냐? 시험장 들어갔어. 수능장 갔는데 수사학, 과학? 큰일 난 거야. 그치? 자, 뭐가 됐든 according to individualist form. 개인주의적 형태에 따르면 수사학에 대한 건데요. 뭐냐면 그 수사학은 과학에 대한 건데요. 응? 모르면 어떻게 하라 했어? 넘어가랬잖아. 제끼게 still much used for certain purposes. 여전히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긴 하는데, 자, 제가 가로를 치고 가겠습니다. Discoveries, 발견들이 are made,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발견들을 만듭니다. 어디에서요? 실험실들에서요. 그쵸?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가로치고 밑줄 친 부분이 주절이에요. 그죠? 자, 이쪽에 정리를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지문 읽어보니까 첫 번째, 앞에 내용 몰라. 그치? 수식하는 어구들 잘 모르는데 내가 진짜 읽을 수 있는 것만 잡고 가자. 게다가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가로친 이 부분은 무슨 절이라 그러죠? 주절이라 그러죠. 그쵸? 그럼 주절의 내용 확실히 잡고 가셔야죠. 그죠? 이해되시죠? 이쪽 한번 보시면, 자, 읽어보니까 뭐? 발견들은 어디서 만들어진대? 실험실에서 생겨난다. 그렇구나. 더 있어? 없잖아. 뭘 더 자꾸 만들어내려 그래. 그게 바로 상상 독해야. 왜 자꾸 머릿속 혼자 상상해? 안 된다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알겠죠? 자, 1번 문장 읽었는데 이거 말고 더 읽을 수 있는 거 있어요? 더 읽을 수 있는 친구 있었으면은 이미 그냥 문해력이나 독해력이 끝장난 거예요. 어느 정도 스키마뿐만 아니라. 되셨죠? 자, 2번 갈게요. They are the product of inspired patience. 자, 그것들은요, 발견들은요, 뭐냐면 어떤 생산품인데 inspired patient, 뭔가 고무된 인내의 생산품. of skilled hands, 능숙한 그런 어떤 기술에 대한 생산품. and an inquiring, 요구한 게 많지만 but unbiased mind, 편견에 치우치지 않은 마음들에 대한 생산품이래. 야, 이거 돼? 안 되지. 2번 읽고 바로 돼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계속 풀려고 노력을 할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거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거 맞춰서 수업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두 번째 문장 읽었을 때도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문장 구성 비율 나눴죠. 구체적 문장입니까? 추상적 문장입니까? 추상과 구체를 나누는 거는 내가 읽었을 때 머릿속에 붙냐 안 붙냐 그 차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두 번째 읽었을 때 붙어? 안 붙잖아. 그쵸? 자, 잡아볼게요. 2번은 저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라고? 추상적이다. 추상적이어서 내용이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2번 이렇게 X 치고 갈게. 되셨죠? 자, 3번 가겠습니다. moreover 나와 있네요. 그쵸? 게다가 라고 나와 있는데, 게다가는 제가 여기다 이렇게 체크하고 갈게요. 게다가래. 그러면 2번 문장에 대한 추가가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얘도 2번과 3번은 결국 어떤 맥락? 같은 맥락이 되겠다라는 건 인지되시죠? 맞아? 왜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게다가 이렇게도 생각해. 똑같은 맥락이잖아. 그치?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그래서 오케이. 얘는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면 읽어는 보자. Moreover, 게다가 they speak for themselves.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or at least they speak too powerfully. 되게 강하게 얘기하거나 and too insistently. 되게 끊임없이 얘기해서 for prejudiced humans. 편견에 치우친 그 사람들이 to silence them. 조용하지 못하게 만든다. 투투 용법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거 다 제껴놓고 시험장 들어가서 투투가 생각이 나? 잘 안 나지. 그치? 제껴놓고 3번은 게다가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읽어봤더니 잘 머릿속에 안 붙어요. 추상적이에요. 그쵸? 올해 여러분들이 느꼈을 감정입니다.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얘는 추상적인 지문이구나. 문장이구나. 오케이. 근데 선생님 3번까지 다 못 읽었는데 내가 읽을 수 있는 건 지금 발견들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다. 요거 하나였는데 진짜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따라와 보세요. 그 다음 가볼게요. It would be wrong to suppose that.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부정의 표현을 때리고 있어요. 그쵸?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얘기한 건 잘못된 거래. 뭐라고? Such beliefs. 위에 얘기했던 그러한 믿음들은, 신념들은 are not sincerely held. 진짜 잘 안 잡힌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잘못된 거래. 뭔 말이야? 모르겠는데? 그치? 여기도 지금 잘 읽히지가 않아. Yet. 그러나
거의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들이 can provide a basis, 기본적인 것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for action in public context, 대중적인 문맥에 있어서의 어떤 행동의 기본 근간을 말합니다. 자, 지금도요 4번 문장도 읽었는데 읽었더니 어때요? 이거 해석 잘 되면 대단한 친구들이긴 한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석이 잘 안 됐을 겁니다. 머릿속에 우리가 독해가 잘 안 됐을 거라고. 자, 그 입장에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네 번째 문장까지 읽었는데도 뭔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글은 뭘 지닌다? 일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그 일관성 하나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5번 문장 갈 텐데요. Any scientist, 어떤 과학자들인데 주격이죠. 근데 그 과학자들 한 다음에 주격이니까 뭐 붙이시면 되냐면 조사, 은는이가 붙이시면 돼요. 그 과학자들이, 자, 동사 원이라 할게요. 과학자가 한 거잖아. 그렇죠? 과학자들이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서 so-called discovery, 이른바 발견이라는 거를 발표를 하는데 어디에서? press conference, 언론 어떤 그 미팅에서 말입니다. 그렇죠? without, 뭐 없이 first permitting expert reviewer, 전문가의 어떤 리뷰의 허가 없이 뭐를? to examine his or her claims, 그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허가도 받지도 않고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거야. 그런 상태에서 언론에 발표를 해버리는 그 과학자들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너무 당연시되게, 부사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니까. 너무 자연시되게 castigated, 혹평을 받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publicity seeker. 뭐라고? 대중성을 자꾸 찾을 거라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라고. 아, 근데 뒤에 as a publicity seeker는 지금 그냥 수식 어구니까 제끼고 가까이 안 할게. 자, 다시 가보자. 과학자들이 발표를 할 때 소위 이른바 발견을요 언론에다 발표를 한 거예요. 뭐 없이 했냐면은 바로 처음부터 permitting, 허가를 받지 않은 거지. 누구한테? 전문가, 리뷰어들한테. 그치? 자기 그 주장 있잖아. 발견들에 대해서 허가도 안 받은 애들은 결국 뭐 받게 될 거래? 혹평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셨습니까? 읽을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이 정도는 읽어주셨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만한 단어는 요 단어 하나였어. 그치? 그럼 여기다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방금 내용 읽었더니 뭐한 친구? 지금 처음에 누구들한테? 전문가에게 뭘 받지 않는? 허가를 안 받은, 그치? 그러한 발견 있죠. 허가를 받지 않은 발견을 어디에다 뿜는 거? 언론에다가 발표를 한 것은 뭐래? 혹평을 받게 될 거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전문가에게 허가받지 않은 상태로 그 발견을 언론에 발표를 한 것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나쁜 행위래요. 그쵸? 필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혹평 받을 것이다. 혹평 받는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이해되시니? 아, 그러면 과학자들은 우리 지금 읽은 거 1번밖에 없어. 과학자들은 실험실에서 발견을 만드는 거 맞지? 다시, 발견들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대. 근데 그 발견이 만약에 전문가한테 먼저 허가받지 않고 그냥 언론에 발표를 해버리면 이건 좋은 거래, 나쁜 거래? 나쁜 거래. 1번 문장 하나 읽었는데 여긴 또 새로운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쵸? 전문가들한테 허가를 받지 않은 그 발견들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맞지? 읽을 수 있는 거 5번 문장 하나였다. 1번하고. 그쵸? 자, 다시 질문 가볼게요. The norms, 규범인데요. 어떤 규범이냐면 과학적 의사소통의 그 규범이 presuppose that, 미리 어떻게 좀 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주어 동사 되실 때는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보시니까 nature, 자연은 does not speak, 말하지 않을 거래. 또 어렵게 나왔어. 자연은 말하지 않을 거래. 어떻게? unambiguously, 애매모호하지 않게 말하는 거래.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을 거래. 자, 솔직하게 얘기하자. 대절 나와 있고 대절 안에 나와 있는 그 지금 목적어의 내용이 Nature does not speak unambiguously. 이 내용 지금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잖아. 지울게. 되셨어? 자, 그 다음에 and 나왔어. 세모. 무슨 접속사? 등위 접속사예요. 정말 기본적인 거죠. 앞과 뒤의 내용은 결국 병렬이 될 거란 얘기인데 그 뒤에 대 보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한 얘기를 더 하겠죠. 보시니까 knowledge, 지식은 is not knowledge. 또 부정어 때렸다. 지식이 아니래. unless는 누구랑 같냐면 if not과 같겠죠. 그쵸? 자, 오케이, 좋았어. 지식은 지식이 아니래요. 언제까지? 만약 그것이 has been authorized by disciplinary specialist. disciplinary는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전문가에 의해서 정당화되지 않는다면 지식은 그때까지 지식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지식은 지식이 아니래요. 뭐가? 그 지식이 it has been authorized. 검증되기 전까진 말입니다. 되셨어? 검증받지 않으면 지식이 지식이 아니래. 여기까지 읽을 수 있었어. 맞지? 이쪽으로 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그래서 6번 문장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은 지식이 뭐다? 아니다.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언제까지? 전문가에게 뭐 하지 않는다면? 검증 받지 않는다면. 자, 봐봐. 여러분들 평소에 말할 때 엄마 저는 밥을 먹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가 너 어떻게 해? 너 손잡고 어디 가? 우리 아들 안 되겠어? 병원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누가 말을 그렇게 해? 영어라 그래. 시험이라 그래. 지식은 지식이 아니래. 내가 얘 아니다. 마이너스니까 그냥 핑크색으로 네모 한번 쳐볼게. 그 다음 전문가의 검증받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 지금 문장에서 부정과 부정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꺾어볼까요? 우리 수학 수투 내용 보시면은 집합명제 나오죠. 그쵸? 그만 얘기할게요. 자, 명제에서 이거 우리 꺾으면은 이렇게 잡을 수 있어.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를 반대로 얘기해볼까? 지식은 지식이다. 지식이다. 언제? 전문가에게 뭐가 될 때? 전문가에게 검증 될 때. 되셨어? 아, 그럼 우리 체크 하나만 하고 가자.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 뭘까? 발견이겠지. 발견들은 전문가한테 뭘 받을 때? 검증 받을 때. 다시 아까 우리 5번 문장에서 했던 말 똑같이 해보자. 허가 받을 때. 되셨습니까? 아, 전문가에게 허가를 받을 때만 여기 나와있던 지식. 뭐? 발견은 진짜 발견이 되겠다 라고 나오네. 그치? 같은 말 몇 번 했어. 필자가 2번이나 때렸어. 선생님, 근데 저는 2번, 3번, 4번 아까 했던 얘기 여기 나와있는 이 세 문장 다 모르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왜? 글은 뭘 찌니까? 일관성을 띠고 있으니까. 되셨니? 그럼 그 다음 문장 가볼게. 질문 다시 갑시다. 과학적 진실이요 has little standing. 지위가 없을 겁니다. 언제까지? 그것이 collective. 집단적인 어떤 상품이 될 때까지. 뭔 소리야?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collective 뭘까요? 집단적 상품이래요. 뭘까요?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지. 모르겠는데요? 나 또 그럼 물음표하고 나 또. 그 다음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 누군가의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던 것은 단순하게 only one stage, 단순하게 구성에 있어서 한 단계입니다. 아, 발견이 실험실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그 발견이 뭐가 돼야 돼? 전문가들에게 검증되어야 한다. 되셨죠?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 시험은요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력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모두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험이에요. 뭔가 더 어려운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한글로 정리하고 나아가라니까. 아셨지? 자, 그럼 여기다가 내용 정리 하나만 하고 갈게. 요거 다 쓰셨으니까 제가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다 적을게요. 뭐였어? 여기다 정리합시다. 발견들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발견들은 뭘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들에게. 과학 전문가들이겠지, 그치? 전문가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거구나. 여러분들 말투로 할게요. 전문가들에게 검증 받아야 됨. 그래야 진짜 발견임. 끝. 되셨죠? 오케이. 답 찾아봅시다. 잘 들어봐. 그냥 답 찾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답 몇 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닌 거 잘라 그랬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역선택지 방법. 오케이. 아닌 거 잘라봅시다. 5번부터 하겠습니다. Social prejudice present obstacle to scientific research. 사회적 편견이 장애물을 나타낼 건데 뭐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에 있어서 장애물을 나타낼 거래.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치? 발견이 어떻게? 검증될 때 진짜 발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5번 아닙니다. 오케이. 제끼시고 4번. 과학적 발견들은요 speaks for themselves.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얘기한대요. 필요 없고 검증 얘기 나와야 된다니까. 검증 받아야지. 아예 상관없는 키워드와 관련 없는 얘기였고요. 3번. 외로운 천재들은 drives scientific discovery. 뭐죠? 과학적 발견을 만들어낸대요. 외로운 천재라는 건 실험실에서 혼자 얘기해야 되잖아.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뭐 받아야 돼? 검증. 끝. 3번 X. 2번. The prime law. 기본적인 룰이라고 합니다. 뭐? 과학에 있어서. First means best. 첫 번째 발견된 게 최고야. 뭔 소리야. 개소리지, 그치? 2번도 아니야. 1번 갑시다. 패스. 길인데요.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 과학적 진실로 가는 길입니다. 아,
scientific community's approval. 과학적인 커뮤니티들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과학적 커뮤니티의 승인이 뭘까요? 전문가들의 승인. 되셨니?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다. 자, 방금 오답률 56%의 지금 우리 지문을 풀었어요. 문항을 풀었는데 푸는 패턴 보시면 안 되는 문장을 제가 빠르게 지체하지 않고 필터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되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었던 그런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 이번엔 자, 이제 제가 빈칸 추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내용 다 지우고 빈칸 추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칸 추론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빈칸의 요새 패턴이 이래요. 빈칸은요, 빈칸의 요즘 패턴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2점짜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점짜리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단순하게 한 단어 빈칸. 자주 보셨죠? 그쵸? 한 단어짜리 빈칸이 나오는데 2점으로 나오든 3점으로 나오든 마찬가지야. 한 단어 빈칸은 어떻게 나오냐면 분명히 얘는 그 지문의 핵심 키워드가 정답이 될 겁니다. 아셨죠? 한 단어 빈칸이 나오면 그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단순하게 그냥 주제 찾는 지문이 있을 거예요. 주제를 찾아서 뭘 찾아주시면 되냐면 정답의 선택지 그대로 가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주제 찾아서 정답 선택지 그냥 바로 가는 거 좋긴 한데 우리가 뭘 써주시면 참 좋냐면 얘는 한글 쓰기라고 할게요. 제가 스텝 4 우리 수능 작전 독해라는 그 제 강좌에서 한글 쓰기를 되게 많이 연습시켜요. 생각을 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네가 쓸 수 있는 말로 간단하게 써봐 하면은 그거의 한글 쓰기를 통해서 어디로? 정답으로 가는 이 과정을 되게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아시죠? 그 연습 되게 꾸준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아주 간편하게 맞출 수 있고, 두 번째 이번에는 3점짜리인데요. 3점은 이런 특징을 띠고 있어요. 우리가 주제를 잡고 나면 주제에서 2점짜리 같은 경우는 바로 답으로 고르는 그 과정을 겪었는데 얘는 문제가 이거야. 얘는 뭘 요구하냐면 그래 너 주제 잡았으면 적용할 수 있어? 를 정말 많이 물어봐. 그럼 적용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 이제 그때 돼서야 어디로 간다? 정답의 선택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돼서야 정답의 선택지로 들어가는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두 개 체크하고 갈게요. 적용은요 여러분들한테 네가 주제를 진짜 잡았는지 이거를 갖고 과연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봐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주제를 잡고 다른 영역에 네가 꽂아볼 수 있는지 그거를 묻는 영역이라서 1에서 3점이에요. 여기 전에서 그냥 끝나서 단순하게 정답으로 가라 라고 했으면 2점이 나왔을 텐데 대체적으로 실험이나 조사 이런 글에서 문미에 나오는 패턴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두 번째, 정답의 선택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가라? 역선택지. 답 아닌 거 자르라고. 되셨죠? 답이 아닌 거를 걸러내는 그 과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제가 그래서 지금 올해 나왔던 2019학년도 6월에 나왔던 31번 오답률 가장 높았던 거죠. 71%.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오답률 76%입니다. 뭘 이렇게 많이 틀렸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시다. although 나왔다. although 나오면 보자마자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해서 해석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얘가 나왔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냐면은 앞과 뒤 역접하겠다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봐. 자, 이쪽에다 한번 가볼게요. 보시면 although든 though든 even though든 비록 A한 상황일지라도 B 할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although 뒤에 나와 있는 A와 그 다음 컴마 뒤에 나와 있는 이 B는요 서로 내용이 어떨까? 같은 맥락이야? 다른 맥락이야? 얘네들은 다른 맥락이 되겠죠. 그쵸? 비록 A한 상황일지라도 나는 결국 B하게 될 거야. 시험을 그렇게 못 봤던 A일지라도 성공을 하게 될 거야. B가 좀 이상했다. 미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였을지라도 걔는 시험을 잘 봤어. 얘네들은 같은 맥락은 아니죠. 다시 말해서 결론을 좀 내린다면 A와 B는 결국은 어떤 거? 대조가 되거나 역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문장에서 지금 although를 주셨고 우리 A 문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 여기 보시면
Prices in most retail outlet. 리테일 아울렛이 어디냐면요. 소매상이에요.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자, 소매상에 있는 그 값들은요. are 세팅이 되는데 누구한테? 그 소매상에게 세팅이 되죠. 그쵸? 맞죠? 그 소매 점주에게 세팅이 되죠. 여기까지가 A야. 근데 this does not mean that이라고 나있는데 not의 동그라미. 얘는 너 한번 걸어보겠다 이거야. 틀려보게 한번 만들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아니래요. 뭐라고? These prices 블라블라 라고. 자, 여러분 요거에 초점 맞추셔야 돼요. 지금 주어 동사 that 나오면 과학자가 발견한 것은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얘기야. 핵심 뭐야? 과학자가 발견한 거야. 물이 100도야.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는 게 핵심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대절 뒤에 나와 있는 뒤의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주절에 낫을 때려버렸어. 그치? A와 B가 반대라 그랬는데 네가 생각 한번 조금 더 힘들게 만들려고 여기다 낫을 만든 거야. 되셨니? 조금만 천천히 가볼게. 그럼 얘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주절 A부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A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A는 소매라고 안 쓰고 가격은 누가? 지금 소매상이 결정한다. 이게 지금 A의 내용이었죠? 그쵸? 그러면 A와 B는 대조되기 때문에 제가 B를 이렇게 쓸게요. B 말고 얘는 A의 여기라고 써자. A의 인버스라고 쓰자. 그치? 근데 B의 표현을 잘 봐봐. B 표현 아까 나왔을 때 This does not mean that이라고 나왔어. 그치? 그럼 다시 말해서 주절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A의 인버스에다 또 마이너스 붙인 거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던 얘는 A와 반대가 됐어야 되는데 그 반대의 내용을 한 번 더 한 거, 뭐 한 거라고? 마이너스를 또 붙인 거라고. 그럼 마이너스 두 개 붙이면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그러면 여기 잡아주시면 가격은 소매상이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알던 대로라면 여기 지금 B 내용은 사실 A 인버스가 돼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아까 주절에서 마이너스를 붙여버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또 붙이면 되겠네. 그럼 뭐가 돼? 여기는 A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그럼 제가 A와 반대되는 A 인버스의 내용을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조금만 따라와봐. 밑에 거 읽으면서 또 푼 방법도 전달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잘 봐. A의 인버스는 뭐야? 가격은 항상 소매상이 결정해? 그건 아니지. 가격은 소매상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에 의해 모두 될 수 있어? 결정된다는 거잖아. 자, 조금 의역한 거예요.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잡았어요. 가격은 늘 소매상이 결정한다. 이게 A의 내용이었는데 가격은 소매상이 결정하지 않아.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라고 해서 내가 지금 밑줄을 쳐놨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 B 안에 빈칸 안에 들어갈 표현은 뭐가 될까요? 얘를 또 꺾어야 된다 했죠. 그쵸? 마이너스 한 번 더 붙이면 A 인버스에 똑같은 인버스를 또 붙이면 뭐가 돼? A가 되겠네. 그치? 되셨니? 그럼 가격은 누가 결정한다고? 그냥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건 또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되셨어? 정답 한번 찾아볼게. 선택지 가봅시다. 자, 질문 한번 보세요. 5번. Can be changed by the farmer's active role. 농부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바뀔 수 있다. 이건 아니야. 그치?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아가 나와야 돼. 4번. Do not adjust. 전혀 조정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난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하시고. 조정되지 않을 거야. 어디에? 시장의 힘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요소에 의해, 다른 시장력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을 거야. 가격들이. 되셨니?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나오고 아까 했던 그 주절에서도 마이너스 나와서 마이너스. 꺾어버리면 뭐가 될까? 얘 빼버릴까? 그러면 그 값들은 조정이 될 거예요. 뭐에 의해서? 시장력에 의해서 매번 말입니다. 되셨죠? 그럼 정답이 4번이 될 텐데 선생님 저는 2번도 정답을 골랐는데요. 충분히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2번 보시면 may not change from hour to hour. 얘는 바뀌지 않을 거야. 그래. 그치? 그럼 아까 붙이게 되면 우리 A의 반대로 떼시면 may change. 바뀔 겁니다. 뭐에 따라서? hour to hour. 시간마다 값이 바뀐대. 그건 아니죠. 그쵸? 시간마다 바뀐다는 건 너무 지엽적인 선택지였다. 1번은 아예 역선택지여서 정답이 될 수 없었고요. 내용 한번 보시면서 읽는 방법, 푸는 방법도 전달을 드릴 텐데 지금 여기 한 번만 다시 보시면 올도라는 그 특징 하나로 풀 수 있는,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렇죠? 시간을 확실히 줄일 수 있었는데 전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럼 빠르게 읽어가자. 알겠지? 자, 어떻게 읽는지 보세요. 보겠습니다.
자, 방금 그냥 값은 다 누가 결정한대? 소매상이 결정한다 그랬는데 또 그런 건 아니야. 이 값들은 메모한대. 읽어볼게요. On any particular day, 어떤 특정한 날에요. We find that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모든 상품들은 have a specific price ticket on them. 거기에 어떤 특별한, 특정한 티켓이 가격이 있다고 한대요. 그렇죠? 하지만 이 값들은 어쩌면 다를 겁니다. 날마다 혹은 주마다요. 그렇죠? 값이 고정이래, 변동이래. 그럼 값은 지금 여기서 뭐다? 값은 변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 값은 변동을 띠는구나. 그 다음 볼게요. The price that the farmers get from the wholesaler. 누구죠? 도매상에 의해서 떼오는 그 값은요, it's much more flexible. 훨씬 더 유동적일 거죠. 나왔잖아. 변동을 하게 될 거래. From day to day, 된 세모. 뒤에 거 안 봐. The price that retailer charges consumer. 얘네한테 얻어오는 것보다. 얘는 그냥 단순하게 비교 대상이야. 비교 주체는 뭐야? 지금 방금 했던 얘기는 여기 지금 된 전까지는 값이 고정적이다, 유동적이다? 유동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내용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예시 들고 있죠. 값이 유동적이다에 대한 예시요.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bad weather, 나쁜 날씨가 leads to a poor potato crop, 감자 농작 망치면 then the price that supermarkets have to pay to their wholesaler for potato. 감자에 대해서 뭐 지불하는 거? 도매상한테 돈 지불하는 게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치? 유동적이란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까고 있는 겨. 됐어? 그 다음 This will be reflected in the price tag marked on potatoes in their store. 그래서 가게에 파는 그 감자 가격도 바뀌게 되겠네. 맞아. 되셨어? 여기까지 지금 읽는 거 크게 어렵지 않았고요. 다 추상적 문장도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자마자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었어요. 그 다음 그래서 이 값들은 반영을 한대요. 상호작용을요. 오케이, 관계를요. 어떤 거? 수요와 공급에 대한 상호작용 말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wider marketplace for potato. 이 많은 넓은 감자 시장에서 말이죠. 되셨어? 그럼 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 변수들을 반영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쵸? 가지수 2개 전달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문제, 지금 할 수 있는 방안 2가지 전달 드릴 텐데 첫 번째 방안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거, 생각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하는 친구들은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값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동되고 다른 요소에 의해서 바뀔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방안 2개 드렸으니 연습을 꾸준히 해서 꼭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다. 이게 지금 방금 했던 31번 문항이었고요. 이번엔 34번을 갈 텐데, 자, 이게 가장 어려웠다고 합니다. 올해 6월 평가원에 나왔던 것 중에서. 자, 선택지도 그렇고 지문도 그렇고 쉽진 않았어요. 되게 추상적인 게 많았는데 몰라, 배웠던 대로 가자. 알겠지? 자, 첫 문장 갈게요. Rules, 규칙은 can be thought of as. 자, 규칙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formal type,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거? 게임 그냥 신호라고 볼 수 있대. 1번에서 읽을 수 있는 거 이밖에 없지. 그치? 여기 정리하자. 첫 번째, 규칙은 뭐래? 규칙은 단순하게 뭐다? 규칙은 게임 신호다. 이거 말고 더 없죠? 그쵸? 그렇구나. 넘어갑시다. They, 그들은 tell us,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the structure of the test, 테스트의 구조를 말해준대요. 뭔 소리지?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준대. 네가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있어. 다시 말해서 What should be accomplished? 무엇이 성취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How we should accomplish it?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대요. 그냥 게임 규칙, 분명히 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것은 뭐다? 그냥 단순하게 게임 신호구나. 요거밖에 더 없잖아. 그치? 2번째 읽었는데 오히려 잘 안 돼. 무엇을 성취해야 되고 어떻게 성취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 In this sense, 밑줄 치시고, 요러한 관점에서요, 빈칸입니다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this는 분명히 앞에 대한 내용을,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받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학생들은 앞에 내용을 읽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빈칸 기준으로 과감히 포기하고 빠르게 밑으로 내려와. 알겠지? 밑에 가봅시다. 온리 동그라미. 온리가 문도에 나오면 100% 도치가 될 겁니다. 잘 보시면 within the rules of the game of, 자, 게임 안에서요, 예를 들면 basketball or baseball, 뭐야? 야구나 혹은 농구 같은 애들 있죠. 게임 안에서만, 오직 게임 안에서만 do the activities of jumping, shooting and fielding round the balls. 점프해서 슈팅하는 거나 땅볼 줍는 게 make sense.
이치에 맞는데 말이 통한대. 이해됐어? 게임 안에서만 점프해서 공 던지고 그 다음에 땅볼 줍는 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take on value. 뭘 가질 거래? 가치를 갖게 될 거래. 자, 빈칸 기준으로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문장은 빈칸이었고 근데 빈칸 뒤 3번 문장 보니까 3번에서 뭐래? only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오직 어디에서만? 게임 내에서만. 그쵸? 오직 게임에서만 지금 방금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첫 번째 뭐야? 1번 공 던지기 슈팅이죠. 슈팅하는 거. 두 번째 뭐 하는 거? 지금 땅볼 줍는 거. 스포츠 내용이잖아. 그치? 땅볼 줍기가 이런 것들이 말이 된대. 뭔 말일까? 일상적인 상황에서 공을 던지거나 땅볼을 줍는 거, 점프해서 지금 공 던지는 거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가치가 없잖아. 그쵸? 여러분들 공 좀 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점프해서 공 줘요 친구한테? 이상한 친구인 거야. 그치? 어디에서만? 여기 온리를 준 이유가 있다니까? 어디에서만? 게임 내에서만 이게 가치 있고 말이 통한대. 되셨어? 읽을 수 있는 거 요거 하나였다. 그치? 그럼 그 다음 질문 한번 가봅시다. It is precisely. 그것은 간결하고요. The artificiality. 뭐래? 인위성이래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래. 규칙. 게임 내에서만 공 던지고 땅볼 줍는 게 말이 통한대. 인간이 만들어낸 거래. 아, 규칙. 오케이. Created by the Lord.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인위성이죠. 그쵸? 이해되세요? 농구 같은 거. 그리고 the distinctive problem. 구별되는 문제인데요. 해결돼야 하는 구별되는 문제를. 몰라. 모르면 제껴. 왜냐면 컴마 안내에는 삽입된 내용이잖아. 그쵸? 보니까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구문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 보니까 gives sports its special meaning. 뭘 준대? 스포츠에게 뭘 준대? 특별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잡아볼까요? 4번 보시면 4번 문장 읽으니까 인위성. 그럼 이 인위성 누가 만든 거래? 규칙이 만든 거래. 인위성은 규칙이 만든 건데 이 인위성이 뭘 줄 거래? 스포츠에게 의미를 줄 것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아, 스포츠에게 인위성의 의미를 주게 될 것이다. 더 읽을 수 있는 거 없다.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That is why. 이유 나왔네. 그 이유가요. Getting a basketball through a hoop while not using a ladder or pitching a baseball across a home plate while standing a certain distance away. 여기까지 주어져. 그쵸? becomes가 동사니까. 자, 그게 이유래요. 농구공 후프에서 얻는 거. 근데 사다리 안 쓰고 농구공 갖고 오는 거. 그 다음 pitching a baseball across a home plate. 자, 홈에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공 던지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가 된대? 중요한 인간의 프로젝트 행위가 된대요. 아, 게임 내에서만 사다리 안 쓰고 공 위에다 그 우리 그물망에 던지는 거 그런 것들 있잖아. 그치? 게임 내에서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위라는 거구나. 그쵸? 그럼 방금 얘기했던 그런 행위들은 뭐가 만들어낸 거야? 규칙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바로 게임 큐다라고 첫 문장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겠습니다. It appears that. 방금 읽었던 문장은 너무 쉬워서 정리 안 할게요. 분명한 것은요. 그 룰을 존중하는 건 not only preserve sport. 스포츠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버더스 동그라미 makes room for the creation of excellence. 훌륭한 그 창조의 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emergence of meaning. 의미의 출현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 아, 그럼 게임 내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뭐가 된다? 게임 룰을 존중하는 게 바로 의미 있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같은 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빠르게 읽을게요. engaging in act, 그 행위와 관련을 짓는 것은 어떤 행위냐면 would be considered, 생각됐던 거야, 여겨졌던 거야. 뭐라고? 크게 의미 없다고. 어디에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행위들 있잖아. 점프해서 공 던지기, 땅볼 줍기 이런 것들이 liberates us a bit, 우리를 약간 자유롭게 만들고 그리고 가능하게 해줄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앞으로 보호된 그 환경, 룰 안에서 잘 펼쳐질 수 있게 말입니다. 그쵸? 지금 잡을 수 있는 게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룰 안에서 우리가 던지는 그 이상한 행위들 있잖아. 공 던지기 그리고 땅볼 줍기 이런 게 의미 있는 행위일 거다 라고 나와 있죠. 그쵸? 빈칸 한번 가볼까요? 빈칸은 늘 주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In this sense 요것도 마찬가지고 밑에도 일관성에 의해서 이것에 맞춰서 갈 수도 있겠죠. 빈칸 가볼게요. 자, 놓치지 마봐. 마지막이야. 잘 봐봐. 정답이 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정답이 안 되는 걸 잘라가야 돼. 5번부터 할게. 게임 큐는요 제공되는데 플레이어나 관중 간의 상호관계에서 제공되는데 이거 아예 말도 안 되는 선택지죠. 그쵸? 5번 X.
Sports become similar to real life due to the lure. 스포츠는 실제 삶과 관련이 있어 없어? 없죠. 실제에서는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거잖아. 얘 때문에 4번 X. 그치? 룰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정당화된다는 거잖아. 되세요? 자, 3번 볼게요. 게임 구조를요,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가 아예 말이 안 돼요, 3번. 맞죠? 2번, 룰은 문제를 만드는데 그게 약간 인위적이긴 하대. 사람이 만든 건데, 하지만 어느 정도 intelligible, 이해가 가능하대. 모르겠는데? 나 또 세모하고 가봐. 1번, 룰은 스포츠를 뭐로? 특별한 의미를 만드는 걸로부터 막아버린대. 아예 아니지. 얘는 역선택지지. 반대 얘기잖아. 1번 아니어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돼요. 알겠죠? 답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나오진 않고 답이 안 되는 걸 지어가는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방금까지 2019학년도 6월 모평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자,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왜냐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올해 수능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으로 나오게 될 것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천천히 항상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뵙겠습니다.